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뒤 보강공사가 이루어져 이달 말 재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제방공사와 차수벽 설치 등 침수 예방의 핵심적인 공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1년간 보강공사를 거쳐 이달 말 재개통을 앞두고 충북도가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참사 당시 아무런 통제 시설이 없던 지하차도 입구에는 차량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침수심 15cm와 호우 경보가 발생했을 시 자동으로 진입을 차단하는 사인을 보내는 차단. 지하차도 내부에는 탈출용 핸드레일과 방수가 되는 LED 조명, 배수펌프 4대가 설치됐습니다. 침수로 인해 경도가 낮아진 벽면 보강 공사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일대 제방 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궁평이 지하차도 제방 앞입니다. 흙으로 된 임시 제방이 높게 쌓여 있을 뿐 아스팔트 포장이나 배수 공사는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고 내년 상반기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기본 제방을 유지한 채 범람할 경우를 대비한 임시 이중 제방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지만 흙으로 된 제방만으로 올해 장마철을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또 하천 범람을 대비해 지하차도를 따라 설치되는 차수벽도 공사가 한창이어서 내년 말쯤 돼야 개통될 예정입니다. 오늘 그 현장에 와서 올해도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과다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어떻게 잘 구성되어 있는지 직접 현장에서 점검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는 일이 올해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이런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지하차도 실태 조사에선 궁평 2 지하차도 인근 오송 지하도 한 곳이 침수 차단 시설 미흡으로 지적돼 도가 긴급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시설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주기장 확충에 착수하기로 한 건데요. 다만 활주로 연장과 신설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보도에 유소라 기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시설 확충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에 주요 시설을 확충하는 안이 담긴 겁니다.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선 터미널 확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도 연말부터 추진합니다. 공항 내 부지에는 주차장을 600면 가까이 늘리는 한편 제2주차 빌딩 신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기를 세워두는 주기장은 내년까지 14개에서 20개로 확대합니다. 충북도는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2029년까지 약 1,355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그간 청주공항 기반시설에 대한 우리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다만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연장은 중장기 과제로 남았습니다. 활주로 신설의 경우 현재로서는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요 증가 추이를 보고 검토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국토부가 검토한 활주로 수용량은 연간 6.53만 회. 2050년 3만 7천 회의 운항을 예측했을 때 57.6%만 활용될 것이라고 분석한 겁니다. 이에 도는 현재 항공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변수가 있던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근거로 분석한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피했지만 현실에서의 청주공항 수요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활주로 신설과 연장도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은 국토교통부. 충북도는 신규 노선 추가 발굴과 교통망 확충, 인바운드 소요 확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관악구에는 5대 도시 제조업 가운데 하나인 의류 봉제 업체들이 몰려 있는데요. 장기 침체에 빠진 의류 봉제업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현실적인 생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악구 조원동, 신사동, 미성동 일대에는 중견기업의 옷을 납품하는 의류봉제업체 200여 개가 모여 있습니다. 호황을 맞았던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침체기가 이어져 오면서 업계의 어려움은 하루하루 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관악구 의류봉제 업체는 지난 2019년 59개에서 지난해 43개로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월 평균 종사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규모가 더 작은 영세한 업체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의류봉제 협업센터 일대 영세업체들 가운데 약 10%가 올 상반기에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40년 이 전에도 이렇게까지 최악인 경우가 없는데 지금 뭐 엄청나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업계가 옛날 같지는 않아요. 저한테도 하루에 보통 5통의 전화가 와요. 저희는 이렇게 죽겠는데 사장님 좀 어떠시냐고. 그나마 2년 전 관악구 소공인 의류봉제 협업센터가 문을 열면서 소공인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여주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단순히 원가 절감뿐 아니라 일감 확보, 인력 수급 등 구체적인 생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타제를 좀 두고 운영을 해서 해외 국내 내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좀 국내 오다를 좀 해외 오다를 좀 들어오면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해외 인력을 좀 유입해서라도 뭐 직업 훈련 또는 센터 같은데 좀 각 구별로 있으니 이렇게 좀 분산해서 교육을 좀 의뢰한다든지 그러려면 뭐 비자 문제라든지. 벼랑 끝에 몰려 설 자리를 잃어가는 관악구의 의료 봉제업. 생존을 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정원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명 포켓 쉼터로 특색 있는 이름까지 입혀져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상도동 쌈지마당 일대 주택가 유휴지에 작은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화려한 의자와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는 이곳. 작동하는 정원이란 이름엔 사람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 움직인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보라매 공원 인근 가로변 자투리 공간에도 작은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의 의미를 담아 보라매가 사람의 손에 앉아 쉴 때 끼던 장갑인 버렁에서 착안해 버렁 정원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할머니들 가다 쉬고 맨날 그 자리인데 나무를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좋잖아. 보기 좋죠. 쌍막한 거보다 옛날에는 그냥 지금 너저분에게 뭐 노상 장사라도 세워놓고 장사하고 그런 거는 거지. 동작구에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일명 포켓 쉼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가로변과 녹지 등을 활용해 앞으로 40곳의 정원을 만들 계획. 저희가 쉼터 만들고 정원 만들고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협조해서 같이 내 것처럼 아끼고 사랑해줘야지 그게 제대로 다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주민들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휴 공간에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한 포켓 쉼터. 삭막한 도심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상반기 거래량이 반기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준상급지인 마포, 동작, 성동구의 거래량이 늘었는데요.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는 걸까요?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동작구 아파트 거래는 796건, 지난해 하반기 622건에서 2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동작구와 함께 9억에서 15억 원 사이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마포 성동구에서도 올해 상반기 거래량이 각각 880건, 967건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매물을 찾는 분위기도 지난해와 달라졌습니다. 그거는 실거래가 보면 개수 나온 거 보면 아니까는요. 확실하게 늘어났죠.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7,980건으로 반기 기준으로 보면 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거래량 16,053건과 비교하면 8% 증가했습니다. 중저가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강북권은 거래량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줄어든 반면 동작, 마포, 성동 등 준상급지들이 거래량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4월 들어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연 3% 후반대까지 떨어진 데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 또 공사비 상승과 내년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한 불안감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금리 영향보다는 이제 분양가나 혹은 전월세 가격 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부분들의 수요자들이 좀 민감도가 커졌다 볼 수 있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 3개월 4천 건 이상을 돌파하면서 다만 본격적인 집값 반등으로 보긴 아직 이르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은 편이고 고금리 기조와 높은 가계부채 비중 등으로 매수세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전처럼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별 양극화로 인해서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전세 수요가 매수 수요로 전환되는 등 집값 변동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HC 뉴스 박상학입니다. 최근 대전을 대표하는 성심당이 임대료 인상 문제로 코레일 측과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임대료를 단숨에 4배 올린다는 건데 코레일 유통 측은 매출액과 대비한 임대료율 산정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건데요. 지역 발전을 이끌어온 향토기업, 올바른 상생 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연광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빵지술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베이커리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누리꾼들이 각 지역마다 방문해야 할 빵집을 선정한 건데요. 이 중 대전을 대표하는 성심당이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전 역사 2층에 자리한 성심당은 90평 남짓한 매장을 운영 중인데 현재 월세는 약 1억 원, 연간 12억 원을 코레일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코레일 측에서 월세를 4억 4천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겁니다. 이런 인상안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약 11년 전 성심당은 코레일 본사 측과 계약을 합니다. 당시 코레일은 지역업체의 유치를 위해 임대료를 싸게 해주겠다며 성심당 측에 월 1억 원의 고정 임대료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감사원이 성심당의 월세가 낮다고 지적하면서 재계약 시즌에 맞춰 새로운 셈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 유통에서 임대를 담당하는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적용 중인 매출에 대비한 일정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성심당의 연 매출은 1,200억 원에 달합니다. 때문에 매출과 대비해 일정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내야 하는 임대료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부산역의 삼진 어묵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까지 2년 8개월 동안 영업을 하면서 약 100억 원의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당시 코레일 측에서 매출액 대비한 임대요율을 적용해 3배 가까운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를 과도하다 판단한 삼진어묵 측은 퇴점을 결정했습니다. 삼진어묵 역시 어묵과 베이커리를 결합해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켰고 부산 어묵을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한 향토 기업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를 정당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코레일은 공기업인 만큼 정당한 기준에 맞춰 임대료를 받고 이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은 들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규정된 거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바꾸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철도공사가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향토기업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온 만큼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4조 2항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 6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거나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 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는 명시되어 있지만 각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요율 조례 반영 지자체는 상당히 국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지역과 향토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원칙대로 행정대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함께 성장한 그 대표 지역 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또 겪고 또 지역과 함께 계속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각종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발전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지역 향토기업과 원만한 상생도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인 이슈 탐구생활이었습니다. 청주시가 그랜드 플라자 호텔 카지노 입점을 불허했습니다.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 침해, 여기에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이범석 시장은 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이 낸 카지노 사업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지노 신청을 낸 율량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상 숙박, 판매 시설 등만 가능해 위락 시설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 이 시장은 특히 해당 지역에 카지노가 들어서면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며 호텔 측이 법적 대응을 한다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그런 위락시설, 카지노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사실 사업 주체가 이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석 달가량 이어진 학교 인근 카지노 논란은 막을 내렸지만 이 같은 상황은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카지노는 위락시설로 분류돼 학교 경계 200m 이내 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역시 기자들과 만나 법률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 교육부에 개정을 요구하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 시도의 몇 가지 큰 사례를 보면 불허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나가면서도 근본적으로 법적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씨앗은 불씨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명암타워 화상 경마장에 이어 호텔 카지노까지 수시로 시도되는 사행성 시설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현행법의 한계를 경험했다며 시와 교육청, 지역 국회의원 모두 법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이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양자과학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해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가 K-양자산업 선도 거점을 비전으로 본격적인 양자산업 육성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자 기술은 양자 물리학적 특성을 정보 기술에 적용해 초고속 연산과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 기술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가져올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의 양자 산업 환경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현재는 대학을 중심으로 기초 원천 연구 위주의 과제만 수행 중인데 관련 기업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등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포스텍이 양자대학원에 선정됐고 향후 가속기 연구소, 막스 플랑크 연구소 등과도 협력할 예정이어서 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스텍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인력이 19분 계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양자산업이 우리 도에서 물밑에서 정부 과제 한 10건 정도의 한 200억 규모로
지금 그런 연구 사업이라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양자산업 선도 거점을 목표로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12개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35년까지 전문 인력 600명을 양성하고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해 스타트업과 연관기업 120곳을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관련 소재와 부품, 장비 등이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나아가 지역 특화 산업과의 시너지를 꾀할 방침입니다. 방산, 반도체, 로봇, 바이오, 백신, 신약, 모빌리티 등 지역에 특화된 산업과 연계해서 직접화시키고 그리고 특화센터와 연계해서 양자기술 고도화가 산업화에 힘쓰겠습니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분야별 추진 과제에 대한 연구 용역과 정부 공모 사업에 대응하는 등 양자기술 산업화 촉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최근 포항시 북구청에 16억 원을 들인 미디어 파사드가 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대 이하라는 평가 속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정작 외면받는 공공조형물 문제가 포항시의회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구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북구청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벽에 영상을 쏴 시각적 관심을 유도한 겁니다. 그런데 북구청 외벽은 유리창이 체스판처럼 구성돼 영상 스크린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구청 미디어 파사드 외에도 눈총을 받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동빛내양 해상 캐릭터 공원이나 송도 해수욕장 워터폴리 등이 대표적인데 찾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까지 공공조형물 설치에 혈세가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포항시 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 비용은 들어가는데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를 또 한다면은 또다시 또 추가 혈세가 투입되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이렇게 자꾸 외면을 받는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빨리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데. 현재 포항에 조성한 공공조형물은 30여 점, 해양조망시설인 워터폴리도 7곳이나 됩니다. 포항시는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조형물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산재되어 있는 공공시설 조형물 및 워터폴리를 활용하여 관광, 문화 관련 부서 협업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에 힘쓰겠으며 공공조형물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용역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일대 고사 분수와 남구 은빛풍어 등 공공조형물을 논란 속에 철거했던 포항시. 포항시의 공공조형물 운영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칠곡군에는 순이와 칠공주를 비롯한 5개 어르신 힙합 그룹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 홀몸 노인 등이 찾는 무료 급식소도 랩 공연을 도입하는 등 힙합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평일 점심때마다 어르신 120여 명이 찾는 무료 급식소. 배식 전 가요를 부르며 적적함을 달래던 급식소가 확 바뀌었습니다. 저마다의 속마음을 담은 가사를 랩으로 뱉으며 소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나이가 있잖아요. 옛날 노래가 좋지 이 노래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즐기게 같이 따라 이제 즐기는 거죠. 친절하고 깨끗고 집에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기쁘고 또 호감이 느끼고 그래요. 다소 생경하지만 무대에 선 어르신과 식탁에 앉은 관객, 자원봉사자까지 어느새 함께 박수치며 음악을 즐깁니다. 우리 연세 드신 노인들이 이런 걸 한다는 것은 또 상당히 사회 문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성에 정말 다 이루어주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가는 데까지는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 함께 정말로 젊어지는 방향으로 해서 기분 좋게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칠곡군에선 순이와 칠공주와 보람 할매 연극단 등 어르신 힙합 그룹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남다른 행보가 또래 어르신들에게 젊은 날의 용기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지난해 말 울진 백암온천 관광특군의 한화 리조트가 문을 닫았었죠. 반년이 지나 다시 현장을 찾았는데 지역 상권은 우려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지역 상권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사람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리는 한산합니다. 온천관광특구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대형 식당엔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지난해 말 한화 리조트가 문을 닫은 이후 인근 식당의 매출은 90%나 줄었고 종업원을 쓸 여유조차 없다고 상인들은 말합니다. 사실 일요일 날 어제 같은 날에는 우리 단돈 10원짜리 하나 못 팔았어요. 그 정도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봐서는 지금 백암이 이래가지고는 지금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크고 작은 숙박업소도 차례차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운영을 이어오던 또 다른 온천 호텔도 상황은 악화 일로입니다. 하나콘도 폐업 이후 지난 2월 이곳 백암온천 지구에 또 다른 숙박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이 지역 상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백암온천 관광특구에서 현재 운영을 이어가는 온천 숙박업소는 기존 7곳에서 3곳만 남은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식당들도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영세 사업자들은 현재 계약 기간이 도래되어 오면은 다 이제 사업을 이제 그만둔답니다. 그리고 제가 장사를 하고 있지만은 밖을 이래 보면은 도로에 차가 다니질 않아요. 한화 리조트 폐업에 따른 지역 경제의 악순환은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별다른 대책도 없는 상황.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울진군에 지금 손을 놓고 있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런 질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이제 백암온천을 활성화시켜서 좀 우리 백암온천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나. 한때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백암온천 관광특구.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파급은 울진 경제 전체로 번질 공산이 큽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된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각각 통합대학 교명안을 선정해 대학 교명 선정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두 대학은 제출된 교명안 중 1개를 최종 선택하고 기존 교명을 포함한 모두 4개의 교명안을 통폐합 신청서에 담아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대는 앞선 통합대학 교명 설문조사에서 기존 충북대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나머지 교명안은 오는 24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대는 한국국립대학교와 국립한국과학기술대학교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